구독, 좋아요.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율 25%를 지금 공개적으로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한국, 일본 뭐 12개국에 줄줄이 공개를 했는데 결국 올 것이 온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한국을 사실상 갖고 노는 트럼프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한국과 일본에 공통적으로 상호 관세를 25%를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모든 게 그냥 트럼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일단 앞서 뭐 설명을 주셨는데 이 한국하고 일본 등에 대해서 새로운 이 상호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을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만 콕 집어서 그걸 공개를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쭉 공개는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 이 두 나라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이 최고의 이 동맹국 그 반열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요 두 국가를 콕 집은 이유가 뭐냐? 결국엔 이제 대처적인 반응은 일단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좀 속되게 말해서 가장 뜯어먹을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외교가 쪽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반응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나토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도 안 갔지만 누구도 안 갔죠? 이시바도 안 갔잖아요. 그러네요. 일본도.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한국하고 일본이 이 트럼프에게 결국에는 어떤 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트럼프에게 25%의 관세로 나란히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이다 하면서 또 요것에 대해서도 또 이 외교가에서는 또 여러 그냥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말미에 짧게 말씀드릴 거지만 예. 지금 이시바 총리가 곧 실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지금 일본 내에서.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이게 지금 한일이 공조를 해가지고 이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응을 할 거라면은 그런 지금 일본 내부의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만약에 일본의 이시바가 실각을 해서 예. 더 강성 보수 만약에 정권이 일본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한국이 고립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그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건 뭐 여러 외교에서 나오는 이 전망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 일단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한 게 바로 25%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라오스, 미얀마, 카자흐스탄 뭐 등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지난 4월에 애초 부과했던 관세보다도 오히려 라오스, 미얀마, 카자흐스탄에는 관세를 내려줬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해방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57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7월 8일까지 90일간 전격 유예를 했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7월 9일부터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지난 4월에 부과하겠다고 한 그 수치, 그 관세 수치대로 이제 각국에 발효를 해야 이게 맞는 건데 트럼프가 갑자기 또다시 이거를 8월 1일까지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5%를 때려버린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루스 소셜, 자신의 이 소셜 미디어인 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한국, 일본 비롯한 이 7개 국가에 대해서 이 새로운 관세 부과 내용을 담은 걸 지금 이제 새벽에 공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게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가 8월 1일부터 부과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압박 강도를 높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초 부과했던 관세보다도 동남아 국가들은 또 갑자기 낮추고 한국은 또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원칙하고 이 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이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국, 일본처럼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섞여 있냐라는 거죠. 이 7개 국가에 대해서 트럼프 이 대통령의 기준이 뭔가 뭐냐. 심중에 뭔가 영향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기준이 대체 뭔지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대통령실에서 이게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 미 관세 25% 부과와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정책실장이 소집한 게 그거예요? 네네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그 파트너들 만나서 계속해서 물밑
그 조율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로 나온 게 또 뭐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8월 1일에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게 한국을 거래 상대로 보고 마구 기술을 써가면서 갖고 노는 트럼프다. 뭐 25%라고 하는 그 수치도 그렇고 사실은 다 이게 트럼프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치를 던져놓고 이게 조금 깎더라도 자기가 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퍼센티지는 얻은 거라면 자신은 뭐 이긴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에서 자기가 딱 25%를 이렇게 지금 던져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하고의 그 상호 관세는 그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일본하고 한국이 일단 이 두 가지에서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덜컥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내각이 다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내각이 다 꾸려지지 않았다. 장관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 하면서 조기 합의가 어렵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해왔고 그래서 이 트럼프도 지난 4월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를 한 다음에 한국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시바 총리가 아주 좀 강경하게 원칙을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또 트럼프가 노발대발을 최근에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요즘 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움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네. 머스크하고 이시바 거기다 이재명까지 그렇죠. 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머스크는 뭐 신당도 만든다고 아메리카당 만들어갖고 지금 이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시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트럼프의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호락호락하지 않게 일본의 이 원칙을 관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강경 발언을 해가지고 트럼프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하는 이런 사실 좀 극히 외교적이지 않은 그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를 원칙을 강조하는 거냐면 쌀하고 안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본인이 일단 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납작 엎드려라. 내가 니네 그냥 25% 한국 일본에 때리겠다 하면서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내각 인선도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조기 합의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의 전략은 시간 끌기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기. 근데 지금 방금 이제 트럼프가 속보가 나온 것이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8월 1일에 관세 부과일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은 25%를 던진 트럼프의 이 속내를 읽으면서 25%에서 조금 깎는 게 어떤가?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대충 우린 이걸 줄게 라고 하면서 이 주고받는 걸로 해가지고 25%에서 깎는 전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시간 끌기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조기 합의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 당국자들은 트럼프를 상대로 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그래서 우리는 조기 합의가 어렵다라는 식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왜냐면 덜컥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끄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면서 무역 협상 진행을 해놓고선 갑자기 이렇게 8월 1일에 25%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지금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래놓고서는 또 8월 1일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마음에 드는 제안을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앵커께서도 이 트럼프의 그 서한을 좀 짚어주셨는데 결국에는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우리 그 관세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 공정치 않았어. 하면서 원하는 거 내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면은 우리는 한 큐에 다 규제 이런 것도 없고 다 그냥 한 큐에 도장 다 찍어갖고 유치할 수 있게 우리가 알아서 모실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 트럼프만 거래의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 지금 이게 한국이 대응 카드를 많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도 그렇고 특히 건설 분야에서도 한국의 협력을 지금 미국 원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이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 미국에 반도체 가동하거나 공장 증설, 건설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 백악관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투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0억 달러입니다. 자그마치. 그래서 요거를 약속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좋아했던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 공장 지금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또 특히나 이제 미국은 이 조선업 재건에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알래스카 개발에 이 트럼프 정부가 지금 꽂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알래스카 개발에도 한국의 건설업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건설 그리고 특히 이 배송관 설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조선과 건설 이런 것들이 또 알래스카에는 또 다 총 투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거래 기술에서 쓸만한 카드를 충분히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4월에 트럼프가 4월 9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다가 왜 유예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왜 그랬냐면 지난 4월 초에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충격, 예. 이 경기 둔화의 공포가 닥쳤습니다. 그래갖고 이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값이 하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즉각 트럼프가 중국 이외의 나라들에 대해서 90일간 상호 관세를 그래서 유예한 거였습니다. 왜냐면 이 채권 금리가 국채가 그 변동이 있으면 상당히 긴장을 했죠. 그렇죠. 이게 상호 관세 때리겠다고 하면서 이 관세 충격 때문에 이게 경기 둔화의 공포를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 전 세계가 또 다시 세계사적인 어떤 이 폭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하면서 상당히 먹구름이 끼었던 기억하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연방 부채 이게 지금 이자 부담에 이게 비상이 걸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증권가, 금융가 쪽에서는 흘러나온 얘기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 트럼프하고 이 트럼프 측근들도 이 증권시장에 금융시장에 투자한 게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도 지금 손실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상호 관세를 90일 4월 달에 때리겠다고 하는 것은 90일 유예를 상호했던 것도 당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세 충격으로 인한 이 국채 금리 이런 거에 이제 지장이 생기니까 유예를 한 거였다. 이자 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미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일단 25% 던지긴 했는데 원하는 대로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한국으로부터 최대한 얻어낼 거 좀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시한부터 해서 이 퍼센티지부터 해서 일방적으로 일단 던진 게 아니겠느냐. 라고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한국 정책 당국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 속도 조절도 해가면서 최대한 이 트럼프하고 함께 물밑 합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지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려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우려되는 게 있어요? 네. 일본 이시바가 만약에 실각을 해서 일본의 강경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이 미일 관계가 신국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데 한국 이재명은 지금 계속 이렇게 뻗대면서 시간 끌기 하다가 만약에 9월에 베이징 전승절에 가면 중국 전승절에 갈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건 정말 중요한 또 변수네요. 이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왜냐하면 한국 그 이재명 대통령실이 중국 전승절에 갈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습니까?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그리고 이 정권 초국면에 그리고 이런 이 국제 정세 국면에 중국의 국경절 가면 되겠느냐,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전승절 참석 당시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복귀를 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 뭐 요런 이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시바는 곧 바뀐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자민당 정권으로 해서 더 우익 정권이 들어서고 그래서 이 미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면서 지금 마치 이렇게 한일 공조처럼 가는 이 국면이 와해가 되고 한국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는 상황에서 그 중국의 그 전승절을
가니마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계에 있어서의 이 냉각기를 계속해서 간다면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근데 이제 국내 이 이재명 대통령실과 민주당 진영에 있는 이 자주파 동맹파의 갈등, 요건 이제 노무현 때부터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만약에 이 자주파 세력들이 이 민주당부터 해서 국내 여론을 몰아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자주파의 이 외교 컨트롤 타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중국과의 이 밀접 행보를 9월까지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마치 우리가 균형자론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런 식으로 또 까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외교가에서도 좀 우려하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전승절에 만일 이재명이 간다면 아마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은 표현을 할 겁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재명 정권을 대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자, 앞서 관세 협상을 보다 보니까 일본과 중국 전승절에 가게 되는 그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문제 좀 짧게 진단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 있나 보죠?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가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한국의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 사실상 뭐 대한민국이 곧 뭐 삼성전자다 지금 이런 얘기 나왔는데 급격히 그 비중이 줄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약진,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반도체 주식 살 때 이 SK하이닉스부터 주워 담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오늘 이제 발표되는 것이 바로 이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9%나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4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지금 그쳤습니다. 삼성전자가 4조 6천억인데 이게 55.9% 떨어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잠정 집계로 오늘 오전에 공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업 이익 이게 바로 전분기, 이전 분기하고 비교를 해도요 31.2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상 실적 충격, 어닝 쇼크로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이제 출근길에 속보로 실시간 받아보셨을 것이고, 또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주식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 이 속쓰린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출근길에 경제신문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 파운드리하고요, 이 시스템 설계를 포함한 이 비메모리 부분, 그다음에 이 낸드에서의 적자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부가 제품인 이 HBM, 결정적이죠. 이 HBM에서 결국에는 이 실적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이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 고문, 이 뇌내 회로를 계속 돌리게 하는 게 뭡니까? 전영현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HBM 이 칩을 들고 미국에 갔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만났다라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막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납품 통과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제 또 막 공급 시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에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 HBM도 이제 좀 따라잡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희망을 계속 막 섞게 만드는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HBM이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 HBM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이고요. 사실 지금 삼성전자 너무 심각합니다. 낸드도 전분기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이고요. 이 파운드리도 1분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원 달러 환율 뭐 이런 거는 뭐 이건 뭐 상수인 거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 전사 실적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모바일 경험 사업부, 바로 갤럭시 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지금 비수기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TV하고 가전 사업도 이 수요 위축이 길어지고 있으면서 관세 부담, 그다음에 이 시장 경쟁, 특히 이제 중국의 TV 너무 잘 만들잖아요. 가전 사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비용 증가도 생기면서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완전히 토탈리하게 지금 위기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3.9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언발의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지금 뭐 주가 부양에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특히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히 시장에서 호평받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의 이 슈퍼사이클에
기반을 다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공의 신화가 있는 사람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위기가 되니까 다시 은퇴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도체 일을 지금 맡긴 건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임원급에 계셨던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전효연 부회장이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그 삼성전자 임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냐면, 야, 내가 지금 70 넘어서 이 나이에 반도체 회로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냐라고 그런데요. 지금 그 정도로 정말 하나하나 지금 다 뜯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회로를 지금 자기가 지금 다 다시 들여다보면서 지금 뜯어갖고 하나하나 지금 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재용 회장의 어떤 이 비전이 빨리 지금 나와야 된다라는 거에서 지금 아쉽다는 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금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요즘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게 딱 요거 하나래요. 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뭘까요? 바로 뭔가요? 증시가 올라갔다. 풍풍 불고 있다라는 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자기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어제 출연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대가 이재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을 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는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대도요,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증시에 관해서는 이재명을 응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왜냐면 지금 일단 이 20대 친구들도 주식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 막 돈 벌고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야, 주식시장만큼은 잘하니까 좋다, 지금 이런 반응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경고등입니다. 왜냐면 이 증시가 과열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주식 그 증시 주가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이 제조업, 우리 그 기업들이 실적이 담보가 됐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그거에 그렇죠. 대한 후행 지표로서 증시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근데 그런 기업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고,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뭐 롯데 케미칼도 그렇고 다 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 중국에 따로 잡혀가지고 지금 중국 한번 가보라는 말이 지금 경제신문에 얼마 전에 칼럼도 나와서 대단히 지금 화제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 반도체만 어떻게 보면 하나 남은 건데 지금 한국은 다 지금 먹거리에서 다 지금 따라 잡혀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중국도 우리가 추격을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지금 과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 코 베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올리는 거 정말 이건 위험한 겁니다. 거의 지금 뭐 도박 판처럼 만드는 것처럼 좀 보여서 좀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일단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대로 잘 하시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절대적으로 기업 실적도 잘 나오고 우리 산업시장이 좋은 성적을 매기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잔밋빛 전망까지도 할 수 있을 적에 이것이 지표가 오르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사이클인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막 홍보 대사처럼 하면서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우려하면서 뜯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김진기 기자의 이슈 브리핑 주요 현안 2개 좀 살펴봤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